네, 현재 시간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들 무엇이 있는지 더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이화준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시장 안에서 오늘 장도 주도주는 없고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좀 수출주들도 같이 반응해주고 있는데 오늘 10가지 종목 투자 의견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이화준 과장의 성적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어요. 투자 의견 80%의 적중률 기록했고요. 오늘도 10개 종목 한번 100%를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이슈 부각 그리고 장중 급등, 급락을 보여준 종목 안에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하죠. 하루 만에 이렇게 열기가 끝날 거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어제 SK ENS와 관련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물론 이제 3개월 이내 뭐 재공시를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SK는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SK 그룹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보이는 핵심은 결국 SK온에 대한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그 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제가 그거라고 더 말씀을 드리냐고 하게 되면은 이번 10월 달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 공장 2공장에서 그게 SK온에 대한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좀 나가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항상 SK이노베이션 실적에서 이 SK온이 항상 조금 좀 낙인이 찍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크고 향후에 ENS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LNG 사업부나 이 전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SK온에 대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크게 뭐 걱정할 거리는 전 개인적으로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약에 고점에 매수했다면 벌써 마이너스권이고 사실 물려도 좀 대장에 물리면 덜 걱정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안에서 2차 전지가 대장주도 아니고 그렇죠. SK온은 또 배터리 3사 중에서도 제일 지금 성과가 더디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클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이슈가 하루 만에 끝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고로 저희는 더 들고 가 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만나보시죠. 이번에 볼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이슈가 부각됐어요. 오전장에 근데 잠깐 반응하고 약간 오후에 들어서는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부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틀 전에 이제 관련된 대형 컨테이너선 관련해서는 일단 하나오션이 빠졌다는 점. 프랑스 거대 선사에서 나왔던 대략 한 38척 중에 이게 20척이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고 아니면 그 18척은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를 물량을 받았습니다. 대신 이제 하나오션도 오늘 이제 필리조선사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이 한 40% 지분을 가져가고 있고 하나오션을 가져가고 있는데 물론 애초에 예정된 인수 조선사 같은 경우가 오스탈 이제 조선사입니다. 물론 아마 이번에 1억 달러 이상으로 1억 달러 자금이 여기가 확보가 됐고 추가적인 자금으로 아마 오스탈 조선사를 인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애초에 올해 초에 이제 조주총에서 연락왔던 MRO 사업에 대한 본격화가 시장에서 더 부각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당장 여기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향후에 이제 잠수정이나 이제 MRO 쪽에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크게 좀 기대감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게 상승분이 생각보다 안 컸다라는 거는 향후에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 굉장히 모든 조선사들이 기대하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1분기 작년 4분기 때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저성가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이처의 수익성이 마진 자체가 굉장히 큰 조선 섹터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선 섹터 다 좋아질 거고요. 만약에 오늘 특히 인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조선사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전 진입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슈퍼사이클은 진입이 됐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안 가요. 조선 안 가요. 안 간댄다. 안 간대도요. 막 이러면서 지금 다들 부정적인 의견 주시는데 그게 지금 시장 안에서 조선보다 너무
너무 핫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선을 못 받은 것뿐이지 환경은 조성된 건 맞는 거죠? 아마 이거 2분기 실적을 뜯어봤을 때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아마 굉장히 크게 좀 바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왜 아직까지 의심은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흑자 전환된 거 생각했지만은 애초에 우리가 인력 난 이슈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선박들이 나가는 인도 물량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럼 2분기 때 저성가 물량 나간 거 맞아?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도 사실은 다른 조선 3사 대비해서 워낙 이제 물량들이 좀 그렇게 빨리 해전이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2분기 실적 때 크게 저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략 7월 말쯤에 조선주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가정했으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앞으로 체크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초에 올 초부터 중고 성과가 빠르게 올라갔죠. 그렇다는 거는 선사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배가 선박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 성과가 급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대형 컨테이너선이 많이 수주가 나왔다는 것은 애초에 작년 LNG선에서 선종의 다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조선 섹터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슬쩍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하나오션 그 의견 주셨어요. 이슈가 부각되고 오늘 주가 반응이 좀 미온해서 실망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앞서 김준호 매니저가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간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 마감했고요. 또 오늘은 거래가 급증했어요. 장중에 11% 넘는 상승, 그리고 현재는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 이전 계약 소식 나왔어요. 네. 어떤 기술 이전인가요? 이게 사파 플랫폼 관련된 자가 면역 질환제 이건데 전반적인 전체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금액이 한 6,50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계약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업프런트 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7%에서 10%가 돼야 그만큼 이거와의 계약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계약 금액은 250억입니다. 그럼 6,500억에서 250억이라는 거는 그만큼 5% 정도 이하의 조금 계약금을 했다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기술 이전을 계약을 했을 때 향후에 이제 반환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이제 한미 아픔도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계약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최근에 뭐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였고 리가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물론 계속 꾸준히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일반적인 신약 개발 회사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그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GLP-1과 같은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ADC 쪽에 대한 이 플랫폼의 효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프렌터가 뭐 250억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나중에 반환 이슈가 있느냐라는 이 리스크보다는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향후에 더 기술이 나올 수 있는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고로 저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줘도 나쁘지 않다면은 그렇게 알테오젠처럼 막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알테오젠의 계약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런 계약 건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단일 최대 매출 의약품인 그게 키투르다를 이제 단독으로 독점 계약을 한 거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계약입니다. 이거와 이제 사실 에이프릴 바이오를 비교하는 건 저는 조금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자체적인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조금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죠 그러면? 네, 그겁니다. 현재 보합에서 사는 건 어때요? 충분히 저는 그거라고 충분히 사도 되는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 급등한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빠진 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향후의 기대감이 오늘 또 당뇨 병학회도 열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관련 이슈도 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당뇨 학회가 그냥 단순하게 당뇨 학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비만 치료제나 당뇨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출 수 있는 게 이건 저는 플랫폼 회사라고 좀 보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에이프릴 바이오도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쓰리고 나왔습니다. 포고 가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요. 콜마홀딩스 장중 급등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콜마홀딩스 하면 한국 콜마랑 또 관련된 기업이겠네, 화장품이겠네 하고 차트를 보니까 다른 화장품주들 뭐 고가 찍어낼 때 아직도 횡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뒤에 홀딩스가 붙어서 그런 거였나요? 사실 그렇죠. 실제 자회사가 한국 콜마 있고 네. HK 이노에 있고 콜마 B&H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 콜마는 이제 북미 쪽, 특히 공장 증설을 하면서 ODM 쪽에 대한 방향성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도 있고, 실제로 콜마 홀딩스 지금 뭐 다음 주쯤에 밸류업 5호 공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결국에는 이런 지주사들이 봐야 되는 거는 그럼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뭐 HK 이노에는 뭐 KK 같은 경우야 북미 쪽의 FDA 승인 여부가 신청 여부가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은 결국에 컨디션 매출이나 최근에 KK에 대한 매출도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콜마 역시 화장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콜마 홀딩스가 이 밸류업 공시를 하게 되었을 때 주주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가가 딴 거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키 맞추기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콜마 홀딩스도 좀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마 홀딩스, 밸류업 이야기 나오면 또 홀딩스에서 네. 주목을 받을 테고 여기에 지금 자회사는 한국콜마도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또 볼게요. 이번에는 인기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DB하이텍입니다. 전일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뜨뜻미지근하기도 하고 더 들고 갈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나중에 사더라도 나중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6월이나 10월쯤에 아직 컬 테스트 기간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확정스러운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좀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테슬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계 미국 기업이 이거를 애초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신청을 했던 거고 물론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DB 하이텍 입장에서는 스위스 큰 부는 맞습니다. 애초에 작년에 그 기존에 이제 관련된 펜리스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시켰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로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큰 고객사를 이제 가져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올랐다가 그저께 올랐다가 어제 빠졌던 거는 결국에 결국에는 상한가 가려다가 말았던 부분 그만큼 밸류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차이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월달에 테슬라와의 그 실제적으로 파운드리 회사가 직접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검증 절차를 이제 거치고 나면은 그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향후에 계약을 맺고 거기에 배던 밸류를 측정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수가 있다. DB 하이텍 그럼 여기서 멈춥니까? 네, 멈춤입니다. 멈췄다가 다음에 보자. 그래서 여기서 스톱 의견 드렸습니다. 전일은 이슈로 인해 반응을 해줬고요. 이미 시장이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또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DB 하이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전체 10가지 투자 의견은 어떨지요? DB 하이텍만, 이러면 좀 서운한데요. DB 하이텍만 스톱이고 나머지 9개 종목 그 의견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요? 네, 하나오션입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이야기하는 내내 네. 톤이 달랐어요. 네. 하나오션의 그럼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현 구간에서도 신규 접근 가능한지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지 전략으로 세워주세요. 결국에는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가 물론 신조선가 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만큼 이제는 애초에 우크라이나 이전에 대했던 저성가 물량들은 1분기 아니면 적어도 2분기 때 물량들이 다 떨어냅니다. 다 떨어내고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후에 나왔던 이제 LNG 선에 대한 선박들이 2,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제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높았다.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마진이 큽니다. 마진이 큰데 그 당시 140, 150일 때 수주받았던 물량이 이제 186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2026년, 2027년까지 이제 매출을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갈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인건 배당 상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 배당 부담이 영업이익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실제로 이제 재무제표를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매출단에서는 2분기 실적 충분히 조선 섹터가 전반적인 2분기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까지 결국엔 선종 다변의 실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가장 도드라질 게 아마 현대미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워낙 이제 짧은 이제 그런 회전율로 통해 가지고 그동안 수익성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2분기 때 대다수의 조선 섹터에 대한 실적이 다 갈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까 MRO와 특히 잠수정 같은 폴란드와 캐나다 쪽에 대한 60조, 70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향후에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또 이번에는 조선의 시대는 옵니다라고 또 말을 바꿔주셨네요. 네, 조선의 시대 한번 기대해 볼게요. 하나오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